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자미라 엘 우아실, 프리데만 카릭즈음. 이야기가 바꾼 세상, 이야기가 바꿀 세상. 그리스 신화에서 넷플릭스까지, 시나리오 작가에서부터 정치인까지 이야기에 기대어 사는 모든 사람을 위한 책. 강력한 이야기는 삶을 구할 수 있고 투표 결과를 좌우할 수 있으며 사회를 바꿀 수 있다. 또한 전쟁을 일으킬 수 있고 사람들을 영원히 반목시킬 수도 있다. 저자들은 내러티브가 지닌 이러한 상반된 영향력을 추적한다. 오늘날 어떤 이야기가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는가? 그리고 우리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 왜 새로운 이야기가 절박한가? 세상을 만드는 이야기의 비밀스러운 권능이 지금 공개된다. 책 세상은 이야기로 만들어졌다. 전반부 일부 내용을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의 꿈이 있거나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은 아마도 이 문구의 출처를 알고 있을 것이다. 무수한 이야기, 치유의 메시지와 파괴의 메시지가 가득 찬 기이한 책인 바로 성경이다. 성경은 인간의 우월성과 지구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내러티브 중 가장 오래되고 가장 위험한 책이다. 자원 착취, 쓰레기 투기, 중독, 산업적 동물 도살, 이른바 기후 위기라는 인류 최대의 실존 위기, 이 모든 것이 세상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사명을 다루는 다양한 이야기에서 비롯되었다.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이러한 많은 이야기는 사실이 아닐 뿐더러 그 구조면에서도 파괴적이고 위험하다. 이야기의 작가인 우리는 오늘날 우리 이야기의 도식과 특성, 형태, 무엇보다 그 안에 내재한 메시지가 궁극적으로 우리 세상의 수많은 불행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유전자처럼 이야기 역시 생존 투쟁에서 성공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수세기에 걸쳐 유전되었다. 엄밀히 말하면 오늘날 우리는 서구의 진보 사회에서 만년 전 사람들이 하던 것과 다를 바 없는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에서 우리는 좋은 이야기만큼 강력한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다. 우리는 이 세상이 부정의하고 서서히 몰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른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적어도 우리의 서사 프로그램을 파악하고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는 정신적 요소를 바꿀 때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시험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다. 저자 자미라 엘 우아실과 프리데만 카릭은 이러한 노력을 세 가지 단계로 시도해보려 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스토리텔링이라는 문화 기술이 왜 우리 인간에게 그토록 권능을 발휘하고 생존에 중요했는지 이야기하는 원숭이인 우리가 오늘날 왜 그 무엇보다 이야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추적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는 현대의 자아가 왜 궁극적으로 오로지 한 가지 이야기만 하는지, 그리고 오늘날 어떻게 그것을 잘 해낼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우리 삶과 역사, 사회의 어떤 영역이 어떤 내러티브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 형성되는지, 그 결과 수십억 사람들이 그러한 내러티브로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보여주려고 한다. 이때 우리는 당연히 이른바 서구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그 이유는 서구 이야기가 한편으로는 우리 이야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서구 사람들이 그러한 이야기의 도움으로 나머지 세계를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정복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서구 이야기는 좋든 싫든 거의 모든 사람에게 작용한다. 또한 우리는 이러한 관점을 어떻게 확장할 수 있을지도 숙고해 보려고 한다. 셋째, 어떤 내러티브가 참되고 더 건강하고 생산적이며 나아가 유토피아적 미래라는 의미에서 더 좋을 수 있는지 탐구하려고 한다. 사람에게 정말로 유토피아가 필요한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가장 잘 배울 수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한다. 말하자면 저자 자미라 엘 우아실과 프리데만 카릭은 이야기 뒤에 숨겨진 지렛대를 이해하고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급진적으로 서사 문화 비평을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인류 역사 자체를 인간의 영웅 여정이라고 간주합니다. 인간의 서사적 진화로 말미암아 역사의 가장 큰 도전, 즉 우리 삶의 토대가 점진적으로 파괴되는 현상과 마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미라 엘 우아실은 미넨에서 태어났으며 미넨 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과 독일 현대문학을 전공했습니다.
프리데만 카릭은 슈바르츠발트에서 태어났으며 언론학, 철학, 사회학, 경제학을 전공했습니다. 독일의 이 두 저자는 모든 영웅 여정에서처럼 문제의 해결책도 이미 우리 안에 있다고 말한다. 그 해결책의 첫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험으로의 부름, 구원자, 악령, 영웅, 씩씩한 호빗 프로도, 호기심 많은 소녀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자비로운 구원자 예수, 용감한 우주 비행사 엘렌 리플리. 영화 에일리언의 주인공, 서로 다른 인물들이 지닌 공통점은 무엇일까? 그들은 모두 무언가를 위해 싸우고 있으며 불확실한 모험을 찾아 나선다. 그들은 갈등과 저항, 승리와 패배를 경험한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하나의 목표에 도달한다. 그런데 그들을 진정 영웅으로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들의 믿음이다. 영웅의 여정, 그것은 성장인 동시에 하나의 역작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서사 구조를 발견한 사람으로 조지프 캠벨을 꼽을 수 있다. 물론 그가 이 개념을 고안해낸 것은 아니다. 미국의 신화학자 조지프 캠벨은 1945년에 출판된 자신의 대작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에서 수천 개에 이르는 전 세계의 신화와 전설, 이야기들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나의 패턴을 확인했고 이를 단일 신화라고 명명했다. 캠벨은 이러한 서신 방식이 어떻게 곳곳에서 그토록 유사하게 전파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졌다. 이와 관련하여 그는 지그문트 프로이트, 오토 랑크, 칼 구스타프 융의 정신 분석 이론, 즉 충동과 불안의 억압과 승화에 관한 이론을 소급하여 활용했다. 캠벨은 영웅 여정의 17단계에 대해 말한다. 캠벨의 영웅 여정 단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되었고 부분적으로 통합되거나 수정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신화에서 남성 영웅에게 모성애적 도움을 베푸는 여신도 있고 남성 영웅과 낭만적인 만남을 갖는 여신도 있지만 수많은 현대 이야기에서는 이것이 그저 상징적으로만 해석되거나 현재 상황에 맞게 수정되어 나타난다. 영웅 여정의 17단계 1. 익숙한 세상 2. 네오 일어날 시간이야. 모험으로의 부름 3. 거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사렛 예수는 처음에는 메시아가 되려는 마음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몬티 파이선의 라이프 오브 파이선 1979에서는 브라이언이 영웅 여정을 하는 과정에서 풍자적으로 과장되어 표현되었다. 마찬가지로 나중에 붓다가 된 고타마 시다르타는 왕의 아들로서 누리는 호화로운 삶과 온갖 예언의 불만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29세에 비로소 의미를 찾기 위해 고행길을 떠났다. 4. 영웅이 길을 나서고 멘토의 도움을 경험한다. 멘토는 오디세우스의 아들 텔레마코스를 돌봐주었던 친구의 이름이다. 그 이후로 멘토는 원형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더 높은 자아, 더 고귀한 우리 자신을 의미한다. 5. 문턱 6. 시험, 동지, 적 7. 나쁜 놈들이 들이닥친다. 8. 영혼의 어두운 밤 최저점 상처가 나고 상실을 입으며 종종 멘토가 희생당하기도 한다. 9. 칼을 움켜쥐다. 하지만 영웅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 결단을 내리고 통찰력을 얻으며 마지막으로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낸다. 예수와 해리포터는 친구와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다. 10. 귀로 11. 부활 12. 영웅이 집으로 돌아오다. 악당, 멘토, 동지 영웅은 가장 중요한 인물이지만 혼자서는 아무것도 되지 못한다. 좋은 스토리에는 또 다른 필수 요소가 필요하며 영웅 다음으로 중요한 요소는 적수다. 악역이 성공하면 작품도 성공한다는 영화감독 알프레드 히치콕의 말처럼 말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 반대다. 즉 적수는 혼자서는 생명력이 거의 없으며 주인공에게 그저 부정적인 존재일 뿐이다. 적수는 주인공을 보완하고 때로는 심지어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 조커가 배트맨에게 말한다. 난 널 죽이고 싶지 않아. 너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프로도는 막강한 힘을 대변하는 반지에 대한 욕망을 직접 경험한다. 예수는 악마의 유혹을 몸소 받는다. 다채로우면서도 심오한 적수 캐릭터는 항상 놀라움을 제공하고 강력한 대사를 하기에 제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하기 쉬운 주인공보다 팬들로부터 더 높은 칭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말하자면 적수는 언제나 영웅을 저지하고
이를 통해 줄거리를 진행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악당일 필요는 없다. 적수의 목적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사용하는 수단에 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고 반성과 변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그를 악당으로 만든다. 신데렐라와 구약 성경의 연결고리. 영웅 여정과 중요한 구성 요소는 계속해서 새로 서술되지만 그 핵심과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변함이 없다. 미국의 작가 커트 보니것은 신데렐라와 같은 사랑받는 이야기의 기승전결을 그래프로 설명했다. X축은 이야기의 시간적 순서를, Y축은 불행에서 행복까지의 스펙트럼에 걸쳐있는 주인공의 경험을 나타낸다. 그에게 가장 흥미로운 곡선은 신데렐라의 동화였다. 보니것은 신데렐라의 행복 곡선을 계단 형태의 상승으로 표현했다. 이러한 상승 곡선은 착한 요정이 찾아오는 지점까지 이어지다가 무도회에서 절정을 이룬다. 그러다가 자정이 되어 신데렐라가 성을 빠져나갈 때 갑자기 불행으로 하강한다. 하지만 곧 곡선은 유리구두와 그 후로 계속 행복하게 라는 해피엔드와 함께 다시 행복으로 가파르게 상승한다. 처음에 보니것은 고전적인 동화가 이러한 곡선을 보여주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다른 이야기, 즉 창조 신화에서도 똑같이 같은 형태의 곡선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데렐라가 성에서 열린 무도회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와야 하는 시간은 아담과 이브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시간과 상응한다. 또한 신데렐라의 호박은 말하자면 선악과당. 보니것은 이러한 사실에 놀라워했다. 나는 행복으로의 상승이 초기 기독교에서 표현되는 것처럼 구원에 대한 기대와 결과적으로 일치한다는 사실을 보았다. 이 이야기들은 동일했다. 보니것의 연구는 2016년 버몬트 대학교와 애들레이드 대학교의 정보통신공학자와 수학자 연구진에 의해 계속 진행되었는데 이번에는 모든 이야기를 범주화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사용되었다. 수천 개의 영어 작품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표본을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6가지 전형적 서사 형식을 추론할 수 있었다. 1. 누더기에서 제물로 레그즈 투 리처즈 가난뱅이에서 백만장자로를 뜻함. 2. 제물에서 누더기로 리처즈 투 레그즈. 3. 맨인홀 맨인홀. 4. 이카로스 ICAROS. 5. 앞에서 언급한 신데렐라. 이러한 형식은 고전적인 영웅 여정에 가장 가깝다. 이를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크 스카이워커나 예수, 프로도 또는 붓다의 이야기가 그러하다. 6.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는 신데렐라의 줄거리 구성과 반대다. 다시 말해 등장인물이 처음에 강한 타격을 경험하고 중간에 상승하지만 결국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 그런데 이야기꾼들은 왜 항상 인공지능이 쉽게 인식하고 예측하고 그래픽으로 표시할 수 있는 이러한 구조를 반복하는 것일까? 답은 간단하다. 그것이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극작 구조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문제적 현실이나 행복한 현실, 도전, 운명의 타격, 승리의 순간을 대하는 방식은 보편적이다. 특히 우리 인간은 수천 년에 걸쳐 고전적인 신데렐라 영웅 여정이 변화를 이야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식임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다. 말하자면 고결한 인물이 새로운 세계에 발을 들이고 멘토의 도움을 받으며 첫 성공을 경험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다가 적수를 만나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되고 다시 일어서기 위해 싸우고 마침내 행복을 찾는다. 이러한 신데렐라 패턴을 비롯해 함께 기술한 5가지 패턴이 이처럼 효과적인 이유는 흥미진진하고도 도전적이며 복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 스스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사적으로 들어가는 어두운 숲은 바뀔 수 있다. 하지만 숲을 통과하는 길은 변하지 않는다. 지금까지 책보다 남자였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